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선서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중심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전공이 문학평론인데 문학평론가가 김대중 관련 나오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정진하셨을 거고 무슨 인연이 있나 생각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인연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가 이제 제목을 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 이 얘기는 우리가 널리 거의 다 많은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대통령 되기 이전에 김대중의 평화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게 이제 제가 고찰하는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경력도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은 70년대 다리질을 했습니다. 그 당시 DJ가 정권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웠던 게 김상현 의원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어떻게 되어버렸지만은 초기에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다리지가 김상현 의원이 낸 거거든요. 김상현 의원이 법무사 윤영두 사장과 함께 합쳐서 냈는데, 그 세 사람의 인연은 50년대 김대중 선생이 상경해서 그 김대중 직업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선박업에서 또 딴 걸 하다가 올라가서는 그 경제평론가가 돼가지고 사상계 노동운동 논문도 쓰고, 그 동안에 그 직업이 참 김대중 선생이 여러분 상상지도 못한 직업입니다. 신세계라는 잡지의 주간을 했고, 그 주간, 그 신세계라는 잡지는 부산에서 조병옥이 그야말로 야당계의 대변지라고 할 정도의 잡지를 내던 걸 그대로 개성한 겁니다. 그걸 김대중 선생이 주간을 했거든요. 그때 윤형두가 그 기자였어요.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 그 잡지가 나중에 안 돼요. 경영이 안 돼서 그만두고는, 여러분 김대중 선생이 어느 정도로 웅변 잘하는 건 다 아시죠? 웅변학원을 냈습니다. 웅변학원을 내서 웅변학원에 있을 때 수강생이 김상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다 이제 바로 55년에 장면 소개로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정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건 너무 깊었는데, 나중에 이제 김상현 의원이 돈이 생기니까 잡지 내자. 그게 낸 게 다리지고, 목적이 그때 제가 거기 그 다리질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저절로 가까워졌어요. DJ 그냥 보통 만나고 보통 그냥 함께 지방 순회 강연도 하고 공개 강연도 하고 좌담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김동길이 아주 나빠졌지만은 70년대 김동길은 우리 호프였거든요. 강연도 잘하고 입담이 좋아가지고 웃기고 유머리스트에다가 DJ도 웃깁니다. 여러분 오후 되니까 좀 나른하신데, DJ가 얼마나 말 잘하느냐. 김상현이 국회에 출마했을 때 상대방 임태근이 나왔어요. 아나운서 임태근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 임태근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개구리 소리 내고 메뚜기 소리 내고 하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가지고 해거리고 그거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현이 옆에 보니까 내가 떨어지겠구나. 저 애들이 집에 가서 다 임태근 서전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마침 김대중 선생이 찬조 연사로 나왔어요. 올라가더니만 막 임태근 자랑을 하는 거야. 얼마나 훌륭한 아나운서인가. 그래서 속으로 날 후원하러 와주려면 저 임태근 자랑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 그 임태근을 자랑해놓고는 그런데 요새
임태근이 아나운서 안 하니까 스포츠 경기가 들을 게 없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러는 거야. 그 스포츠 경기 임태근 잘하거든요. 막 흥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은 방송국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 김상현은 욕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는. 눈만 뜨면은 나라 걱정하고 국민 걱정하고 통일 걱정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국회밖에 갈 데 없다. 여러분 이 사람 국회 안 보내면 굶어 죽는다.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도 그걸 듣고요. 말 잘한다. 그 지방 순회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 수탁이 많은데 그래서 그 70년대에 그 사상이 굳어질 때 그 당시 저는 그 실제로 옆에서 바로 지켜보면서 또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그래도 물론 빌리 브란트가 나오는데 그때 저는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을 흉내내 가지고 김상현 의원이 저한테 물어요. 김상현 의원 DJ가 김상현 의원한테 막 그 주문을 합니다. 이런 거 물어오느라 저런 거 물어오느냐 학자들 만나가지고 그럼 막 김상현 의원은 부지런히 학자 만나가지고 그 종합해서 또 보고하고 이러거든요. 저한테 자주 물어요.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하듯이 우리도 북방정책을 해라. 그 용어를 북방정책이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좋다고. 나중에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그런 용어를 쓰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때 그냥 흐지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 저는 74년에 그 문인 사건으로 기급조치 때 구속되고 76년에 DJ는 3.1 구국 사건으로 구속되고 그래서 저는 문인 사건으로 나와가지고도 75년에 고문폭력, 국회의원단 고문폭력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18명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문받은 걸 다 폭로한 건데 그때 그걸 제가 다 썼어요. DJ 집에서. 그때는 DJ가 이제 동경에서 납치되어 와서 집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감시하에 있을 때인데 어떻게 제가 그 몰래 잠입했어요. 해서 하룻밤 자면서 거기서 제가 본문을 쓰고 DJ가 검열을 하고 또 DJ 오케이 하면은 제가 옛날에 가리방 있죠. 그 제가 직접 다 쓰고 또 프린트 갖다 놓고 제가 혼자 다 비밀이기 때문에 혼자 그걸 제가 다 밀었어요. 밀고 제가 나가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또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기자회견 한 뒤에 제가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뭐 그런 인연부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구국 사건에 구속되고 바로 저는 또 난민전이라는 사건 때문에 구속돼 버려요. 그 나오니까 이제 80년대가 되어버리고 이미 그때는 DJ가 망명해 버렸을 때고 그 뒤부터는 제가 좀 뜸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나 그 난민전이라는 그 이 타이틀이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거기를 드나들기가 DJ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오늘 고백을 하자면은.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초기에 그때 어려울 때는요, 쓸쓸했습니다, DJ. 새벽이요, 한승은, 윤영도, 나, 3시간만, 우리 3시가 DJ 독차지였어요. 그 초기에. 71년 선거 끝난 뒤에. 그래, 71년 선거 때는 제가 너무나 생생해요. 우린 그때 민주회와 국민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직접 선거 참여를 했거든. 지방 강원도 가서 선거 참관했어요. 그걸 이제 보고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런 반성을 했어요. 괜히 우리가 선거 참관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공명선거했다는 걸 우리 선전해준 꼴이 되어버렸다. 참 후회했어요. 우리가 안 갔으면은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 군인들이 쫙 줄 서서 오는데 군인들은 그때 지금은 부대에서 하지만 그때는 그 인근 불학 투표소에 분대별로 쫙 줄 서가지고 한꺼번에 와요. 그걸 제가 감시하는데 뭘 알아요? 뭘 찍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기 전에 뭐 어떻게 해놨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보고 속으로 틀렸구나. 이런 선거가 군인들이 줄 서서 부대 소대별 딱 정렬해가지고 그냥 사열식으로 행렬해 오는 그 선거를 보고 참. 다만 나를 후보 안 시키려고 중앙정보부가 온갖 공작을 하고 한 것은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해서도 공작을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공작하고 모든 공작을 다 했어요. 그건 뭐 보통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국민 여론이 일거이 그냥 막 폭발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대단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건 다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까지 제가 보고서 직접 느끼고 대화하고 했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제가 쓴 게 바로 이 글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DJ의 그 8.15 이후 행적을 보면요, 건준에 들어가잖아요. 건준에 들어가면서 이 김대중 자서전에 보면은 사실 그 뒤에 또 김대중 자서전 할 때 처음에 제가 거기 편집위원회였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윤영도하고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 법무사에서 낼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출판 조건이 안 맞아서 저는 빠져나오고 한승헌 변호사는 끝까지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냥 이걸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하자. 저는 그냥 백범일지처럼 범민족적인 영원한 명제가 되도록 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뭐 이미 온 국민이 다,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지구가 다 아는 거니까 하자 했는데, 제 의견은 부결되고 이제 대통령 전 한 권, 후 한 권 이래가지고 나중에 변경돼 버렸죠. 그랬는데 그때 놀란 게요, 같이 앉아서 하거든요. 여의도에 김대중 선생님 잘 가던 중국집 있죠. 거기서도 하고 동교동 집에서도 직접 하고 이런 모이면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다 모여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 다 모였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첫 마디가 북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민족화에 퇴임하신 뒤에도 북한 소식을 너무나 잘 알아요. 숫자까지. 오늘 강철 북한이 얼마 됐다 그러더라. 야, 저런 숫자 우리도 외우기 힘드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외우고, 만날 때마다 첫 마디가 북한 소식. 그 뒤에 남북 화해 어떻게 됐냐,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걸 보고 이게 정말 성장기 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청년 시대부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년 시대부터 이미 딱 그냥 체질적으로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 글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하이도 농민 투쟁부터 생장 배경 나오거든요, 자서전에도. 하이도 농민 투쟁부터 쭉 이래 제가 서술 방면을 간략하게 왜 이분이 평화사상을 가지게 됐느냐, 그 얘기를 쭉 쓰면서 8.15 후에 건준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때 건준에 들어가는 일은. 건준에 들어갔거든요. 건준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왜 그만뒀느냐. 건준이 인공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 군정이 불법화 시키잖아요.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분이.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이냐. 그 뒤에 이제 현실적인 예제가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건준 금방 나왔죠. 그 다음에는 어디 들어간 줄 압니까? 신민당 들어가요. 신민당이 뭡니까? 연안파거든. 연안파가 만든 게 신민당이에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신민당이 나중에 공산당 만들면서 북조선 분국되고 남조선 되고 남로당이 되거든요. 남조선 노동당. 3당 합당하잖아요. 합당하니까 금방 빠져나와 버려요. 쉽게 말하면은 미군이 점령 하에서는 너무 미군의 그걸 거슬려서 하면 안 된다. 그건 저는 자서전을 보면서 소년 시절에 만약에 제가 다시 인터뷰를 한다면은 그때 좀 꼬치꼬치 묻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때 사상이 어땠는지. 왜냐하면은 건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씁니다. 자서전에 보면은 그때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사회주의 운동 하던 분들이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 긍정해요. 좋은 일을 했고 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8.15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감이 없었다. 그리고 여원 형이 어떤 사람은 좌익이라고 하는데 좌익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건준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현실적인 거거든. 그랬는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다 이제 나중에 6.25 때 뭐 고생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잖아요. 부산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 조봉암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조봉암입니다. 그 나중에 조봉암 또 만나요. 언제 만났느냐? 장면이 부통령 때 저격 사건이 있었죠. 시공간에서. 저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장면하고 이제 김대중이 가까울 때예요. 그야말로 장면을 따를 때입니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했으면 좀 꼬치꼬치 물었을 텐데 자살전에서 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물어보러 조봉암한테 갑니다. 갔는데 그럼 조봉암 노선 따르느냐? 안 따랐죠. 왜 안 따릅니까? 비현실적이야. 그 다음에 김구. 그럼 이제 건준에서 김구를 지지 안 했어요. 임정을 지지 안 했어요. 왜? 연합파를 지지했거든. 연합파 정당 들어갔거든. 그런데 이제 김구를 어떻게 비판한 줄 압니까? 만약 김구가 가장 큰 실책은 전후에 선거 때 참여 안 하는 거다. 북한 갔다 와도 자기는 후보 안 나설지라도 그 파들, 임정파들 다 출마시켰으면은 이승만 독재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수거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거 아주 잘했어요. 전후에 선거 잘했거든요. 2대 선거는 더 잘했어요. 반 이승만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헌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분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딱 아시겠죠. 그래 했는데, 그럼 저는 야당사에서 김대중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대통령 전까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전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야당사를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1956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1956년 5월 15일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3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 직접 선거, 선거죠. 하는데 56년 선거를 앞두고 55년에 그때 처음으로 민주당이 그 민주당 뭐 지금처럼 그런 민주당도 아니고 뭐 여러 야당들이 있을 때죠. 뭐 야당이라고 할 정도 정당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 쓰레기 야당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무슨 파가 많았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김성수 동아일보 그 인천 김성수 그 친일파라서 저는 욕을 많이 하는데 이때 아주 정말 김성수는 마지막에 이 착한 일 했어요. 통합해라. 그 이승만 두고는 안 되겠거든. 그럼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통합하면 대통령 안 됩니다. 이승만 절대 안 돼요. 안 되도록 돼 있어. 민심이. 그래서 김성수가 나서고 진보파들이 나서고 김장숙도 나서고 그 당시 영감들이 다 나서서 통합하라 하는데 신익희가 적극적이에요. 통합하자. 야당 단일을 하려면은 진보파 조봉암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성수가요 조봉암을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건 참 마지막에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봉암 오케이 했어요. 그래 김성수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당신 좀 굴욕적이지만은 과거에 했던 거 반성하는 글 하나 간단히 쓰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성명서 하나 발표해라. 발표해요. 조봉암이가 듣고. 조봉암도 아주 적극적이야. 왜? 이승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나라 망한다. 그래 했거든요. 해서 이제 다 오케이 했는데 누가 반대한 줄 압니까? 장면 반대. 조병옥, 장면을 비롯한 뭐 김준현, 뭐 그 민주당 지금도 별로 좋은 일 안 하는 민주당 많죠. 그런 그 조상들이 그 민주당 전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그때. 좀 반대야. 조병옥부터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깨지고 결국은 진보당을 흡수 못한 채 민주당만 창당합니다. 55년에. 해서 56년에 이제 선거기를 맞았거든. 맞으니까 이제 신익희 장면이잖아요. 신익희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이잖아요. 이쪽은 조봉암 박기철, 진보당. 진보당은 당도 못 만든 채 진보 세력들이
그룹들이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내가 그게 이제 1956년 5월 15일 선거거든요. 이 선거전을 하니까 이승만 욕은 간데 없고 저끼리 욕하는 거예요. 너당 옛날에 뭐당 하고 서로 욕하는 거야. 그래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 김성수가 죽습니다. 아마 김성수가 안 죽고 더 오래 살았으면은 어떻게든지 했을 거예요. 못한 채 선거 전에 돌입해버렸고 안 되는 거야.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신익희와 조봉암이 두 대통령 후보가 직접 지방 유세 때 전라도 지역 어디에서 만나기로 미래 약속을 합니다. 미래 약속을 해가지고 가는데 미래가 5월 6일이에요. 선거는 5월 15일인데 열흘 전에 5월 6일에 둘이 만나서 정 안 되면은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럼 내가 조봉암이가 내가 사퇴까지 하겠다. 꼭까지 언약을 하고 지방에서 만나게 되는데 5월 5일에 신익희가 서거예요. 저는 그게 의문사 같아. 서거 안 했으면은 조봉암 사퇴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신익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판이면은 뭐 대통령 조봉암 밀고 부통령 장면 밀고 서로 바꾸면 되잖아요. 간단하거든.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 조봉암을 찍느니 이승만 찍어라.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익희가 죽음으로써 한국 야당은 끝났다. 언제 살렸느냐? DJ 나오고부터 사는 겁니다. DJ 이전에 야당이 있습니까? 70년대 제가 너무나 잘 알아. 현장에 있었어요. 전부 사쿠라들이 총재하고 결국 DJ가 YS도 그땐 좋았거든요. 그 DJ가 YS가 40대 기손을 들므로써 비로소 한국 그 신익희의 정신이 살아났고 조봉옥이니 장면이 하는 것들은 다 그냥 그러니까 한승원 변호사가 그 재판록에서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그때 진보 세력과 민주당이 합당만 했으면은 조봉암 못 죽인다 이승만이. 결국 민주당도 조봉암 죽이는데 그냥 뭐 방조했다고 할까 뭐 그래도 할 말이 없다는 한 변호사가 그래 한승건 변호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사 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DJ하고 관계 없는 얘기죠. 직접 관계 없지만은 DJ가 모셨던 장면이 그 민주당 심파거든요. 그때 그 김영삼은 구파고 민주당 그건 우리가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화해 못하고 하나는 김영삼은 또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리고 DJ만 외롭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건 나중 얘기는 다 아시는 거고 이미 앞에 발자하셨던 선생님들이 너무나 자세히 구체적으로 좋은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70년대까지만 제가 이제 딱 마무리 지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그 생각 이래 해보면 첫째는 평화 사상은 철저히 했던 거고 완전 평화. 그건 철저한 남북 통일. 이건 철저한 겁니다.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미 건주 피난지에서 만난 조봉암 또 서울 와서도 자기 위기 때 조언을 구한 조봉암 이미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분이 어떤 정치를 할까?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조심을 해요. 무슨 좌경 그 긴급조치 그 아래 그 박정희 밑에서 좌익 뭐 이런 사범들을 의식적으로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약간 그 정도로 조심을 합니다. 그럼 과연 DJ가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속내는 뜨거운 동지애로 끌지만은 현실 정치는 그게 안 돼요. 그만큼 현실적인 분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평화사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이분이 한국의 정치사에서 여당, 야당을 합쳐서 시민운동과 진보적인 지식인을 동지로 삼은 거는 DJ가 처음입니다.
이걸 이제 꼭 지적을 해야 돼요. 70년대 민주협 국민회의, 솔직히 말하면 DJ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다리지, 이건 김상현이 그냥 입만 벌어지면은 이건 DJ 대통령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거 보면 DJ 국회 연설하는 거 거의 다 나와요. 얼마나 달변이고, 그 강연을 한번 다녀보면요. 그때는 경상도 그 다리지 1주년 기념으로 지방 강연 갈 때 연사가 이제 김대중, 김상현, 한승은 세 사람이야. 사회는 적어보고, 그 대구, 부산, 순 경상도 그 아지트, 박정희 아지트 그 가는 거야. 가는데 미어 터져요, 강당에. 그러면 뒤에 올라가면은 막 얼마나 웃겨. 코미디야, 이 사람이. 코미디 수준입니다. 인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웅변학원 했던 웅변학원 원장으로서 기량도 발휘했지만은 나중에 결국 평화사상은 제가 여기서 쓴 건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생애에 쏜 게 하나, 큰 물결 하나 있고, 생애에서 그냥 체득한 거. 두 번째는 그 당시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시민운동단체와 결합했던 경험이 큰 걸 하나 이루고 있고, 세 번째는 신앙, 종교. 이게 이제 장면 이렇게 민주당 하기 직전에 가톨릭이 되거든요. 가톨릭 된 뒤에 이제 입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관계, 신앙은 가톨릭만이 아니고 개신교까지 합쳐서 기독교 그 진보적인 기독교 신앙이 주는 평화사상, 크게 나누면 세 줄기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함석헌을 주로 꼽았어요. 왜냐하면은 함석헌이 DJ가 처음으로 통일운동, 통일 3단계를 발표한 게 71년입니다. 71년 그 4.27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2월에 미국으로 가요. 왜냐하면 미국이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 우리 욕 마음대로 하지만 그때 미국 욕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 뭐 함부로 못해요. 그러거든. 그러면 그때 김상현 의원이 명언을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권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미국, 둘째는 군대. 아무리 국민 지지해도 미국 반대하면 안 돼. 진리입니다, 그게. 아무도 말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 민족의 진리예요. 그런 말 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DJ 측근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DJ는 현실적이야. 미국에서 이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제 강연할 때 그 2월 며칠이에요. 71년 2월 며칠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평화 3단계론 발표하거든요. 3단계론 다 아시죠? 그건 뭐 남북 평화협정, 평화적인 교류, 통일. 그게 이제 80년 중반에 가서는 이제 고쳐지죠. 고쳐져서 뭐 2단계가 이제 연방제가 되고 3단계가 이제 통일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이미 그때 그 기본 발상의 함석헌하고 똑같아요. 함석헌이 71년에 남북 평화협정. 함석헌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황보윤식 선생 뭐 그 전문가라서 제가 여기서 감히 함석헌 선생 사상이나 뭐 전체를 말씀드릴 자격은 없고, 다만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함석헌의 평화사상 그 글을 한번 썼어요. 함석헌 관련 책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에 관한 것만 쭉 한번 훑어봤는데,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을 너무 안 알아줘요. 함석헌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분단 시대 최고의 사상가입니다. 거기 다 있어요. 우리 민족 나갈 길 있고 뭐 역사고 거기 다 있습니다. 함석헌에게. 기독교 넘어섰어요. 함석헌은 그냥 기독교인이다, 그래 묶으면 안 됩니다. 반기독교인이다, 그래 묶어도 안 되고 위대한 사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함석헌은 그 평화사상, 함석헌 평화사상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간 줄 압니까? 북이 쳐들어와도 그냥 죽어라 이거야. 간디 사상보다 더 무섭죠. 저는 그건 반대야. 뭐 어쨌거나 그럼 꼭 죽으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남북이 평화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함석헌 선생이 레토릭을 이제 그래 쓴 거죠. 그런 정도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DJ가 제일 존경한 게 제에서는 함석헌 선생이거든. 물론 뭐 안병구 선생님 뭐니 다 그 신학자들 다 우리 아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은 그러나 함석헌 제일. 그걸 실제로 자주 배웠고, 그걸 함석헌 갈 때는 막 탁 이렇게 그야말로 가서 한 수 배우는 식으로 선생님 하면서 받들었는 게 함석헌 선생이거든. 그다음에 리영이야. 리영이는 이제 학생들에게 사상 은사로만 아는데 리영이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리영이를.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해요. 리영이 완남 강연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사상적으로 평화를 정착시켜서 평화 사상의 정상이 함석헌 선생이다. 그걸 사회과학화 시킨 것이 리영이다. 별거 아니에요. 그걸 현실 정치로 딱 실현시킨 게 DJ다. 저 요지는 그거예요. 딱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야의 지식, 그 당시 진보적인 지식 세력을 다 받아들이고, 제야의 지식인들 받아들이고, 그다음 기독교적인 신앙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독교 사상을 정치 평화 철학을 육화시키고 실현한다. 실현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남북 할 때 저도 이 대통령 은퇴하신 뒤에, 은퇴가 아니라 마감하신 뒤에 이제 그 편찬위원 할 때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할 때 미국이 얼마나 동조해 줬느냐,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건 대통령이 말로 못 하거든요. GMC에도 퇴임 후에도 아마 비밀이 많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자서전에도 그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럼 물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꼭 그 말 흉내 내면은 그 미국놈들 키는 큰데 속이 아주 좁아. 그 설득한테 아주 애를 먹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남북 화해하면 너한테도 이익이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제가 볼 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분단돼야 자기들은 좋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끝까지 설득하면은 요만큼 나온대요.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한반도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이래도 실현하기 힘드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6.25 때 모태똥이 보통 인물 아니거든요. 모태똥이 6.25 났을 때 파병을 시키면서 했던 그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군은 영원히 안 물러갈 거다. 쫓아내도 안 물러간다. 한반도 통일 어렵다. 그래 평덕회가 물어요. 그럼 우리가 뭐한테 전쟁해 줍니까? 그럼 조선은 통일 안 됩니까? 우리가 모태똥이 그래 말해요. 언젠가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위대한 인물,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전체 설득하고, 한국 국민 먼저 설득해야 돼요. 한국 국민이 지지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요 80%만 지지하면 미국도 물러갑니다. 근데 80% 지지 안 하거든. 80% 지지한 대통령이 없어요. 끝까지. 대통령 지지가 높아지면 미국이 흔들어 버려요. 대통령 지지 못해 이거네 갈리게. 그건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모태똥이 그래 말해요. 그러면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한국 국민 설득하고 강대국 설득하면은 그때 되겠지. 그런 걸 모태똥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악조건 하에서 이만큼 이룩한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저는 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사상이 70년대에 각고난망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